방금 확인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5명이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릴 것이라 답했습니다. 반면 오를 거든 29%, 변화 없을 거든 1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도 62%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집값이 내린다고 봤는데 2030 세대만 완전히 반대로 봤습니다. 18세에서 29세의 55%, 30대의 45%가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임대료는 더 심각합니다. 30대의 63%, 18세에서 29세의 58%가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51%가 잘한다고 하는데 왜 정작 집이 필요한 세대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 간의 완전히 다른 현실 인식입니다. 데이터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응답자의 41%는 스스로를 무주택자라고 답했고 59%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응답자 과반이 집 있는 사람입니다. 집 있는 사람이 집값 내릴 것 같다고 하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자산방어 심리에서 나온 판단일 수 있습니다. 반면 2030 무주택자들은 현실을 체감합니다. 고금리 시대, 전세 대출도 버겁고 월세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갤럽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무주택 사회 초년생의 처지를 대변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보유세 문제도 살펴봅시다. 높여야 한다 34%, 낮춰야 한다 25%, 유지해야 한다 28%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건 보유세 정책 하나에도 국민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문은 이겁니다. 다주택자 규제 찬성이 62%라고 했는데 그 규제가 정말 집값을 잡아줄까요? 과거 사례를 봅시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가 그 증거입니다. 규제 찬성은 심리적 반감의 표현이지 시장 안정의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갤럽은 정책 긍정평가 배경으로 대통령이 직접 SNS로 메시지를 전하는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꼽았습니다. 즉 실제 집값이 잡혀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평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건 정책 효과와 정책 기대감을 혼동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마치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에게 밥이 충분하냐고 물은 결과와 같습니다. 집 있는 과반이 괜찮다고 하면 전체 평균은 긍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치 뒤에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2030 세대는 집값도 임대료도 오를 것이라 봅니다. 그들의 눈엔 정책이 아직 자신들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인상은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없는 규제는 결국 반쪽짜리 처방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둘째, 2030이 감당 가능한 금융 지원. 셋째,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여론조사 숫자가 좋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집값 안정의 진짜 수혜자는 집 있는 51%가 아니라 아직 집을 갖지 못한 49%가 되어야 합니다.